안녕하세요, 아레즈나입니다. 오늘은 소니 알파1과 50mm f1.2 G 마스터 렌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디하고 렌즈 합쳐서 1000만원이 넘죠. 그런데도 둘 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알파1의 50금 렌즈면 인물 사진종으로 환상적인 조합인데요. 그래서 이번엔 인물 사진 샘플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50mm f1.4 자이스 렌즈도 비교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바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요. 알파1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나온 소니 알파 카메라들을 전부 다 합친 궁극의 플래그십입니다. 센서 화소수는 R4와 R3의 중간인 5010만 화소인데요. 5000만이나 되는 고화소 센서를 전자식 셔터로 초당 30연사나 땡길 수 있습니다. 연사 특화 바디인 알파9 M9보다도 50%나 빨라졌죠. 게다가 영상 촬영 특화 바디인 알파7 S3에서도 안되는 8K 동영상 촬영까지 됩니다. 말 그대로 안되는 게 없는 만능 바디라고 할 수 있죠. 알파1 출시 가격이 거의 800만원인데요. 알파1이 제공하는 화질이나 기능 수준을 보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최근에 다른 회사들이 미러리스로 조금씩 치고 올라오니까 이참에 그냥 다 박살내 주겠다는 소니의 패기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50금 렌즈도 간단히 소개하면요. 역대 소니 50mm 단렌즈 중에서 가장 밝은 f1.2 조리개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서도 50mm f1.4 자이스 렌즈하고 휴대성은 비슷하죠. 심지어 화질은 자이스보다 더 좋습니다. 50금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줄 서도 언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네요. 알파1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기능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소니 바디들이 원래는 바디에서 조절 가능한 색감 설정 항목이 마이 스타일과 사진 효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알파7 S3부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메뉴로 개편됐습니다. 예전에는 마이 스타일 세부 설정 값이 3가지밖에 없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룩은 설정 값이 8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바디에서 설정 가능한 색감 폭이 엄청나게 확장됐죠. 크리에이티브 룩 기본 프로파일도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요. 특히 새롭게 추가된 소프트 하이키 설정이 인물 사진에서 진짜 환상적입니다. 좀 이따 소프트 하이키 설정으로 찍은 인물 사진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은 이제 HEVC 코덱을 지원해서 동일 용량 대비 더 높은 화질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데요. 동영상 촬영 전용 바디도 아닌데 무려 8K 30p 10비트 촬영까지 지원합니다. 4K도 코덱 상관없이 120p까지 되고요. 4K는 프로 레벨에서 고화질 후편집에 쓰이는 422 10비트 촬영도 지원하죠. 동영상 촬영 비트레이트는 8K에서 최대 400mbps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비트레이트 설정이 200mbps가 넘어가면 CFP 익스프레스 카드나 비디오 클래스 V60 이상을 지원하는 SD카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비디오 클래스 프로파일이 없는 구형 SD카드는 아무리 빠른 카드라도 촬영을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촬영이 주력인 분들은 요새 나오는 메모리 카드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도 은근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알파7 S3부터 메뉴 터치가 전면적으로 지원됩니다. 메뉴 UI도 터치에 적합하게 완전히 다 바뀌었고요. 모든 메뉴 화면에서 터치가 다 돼서 예전 소니 바디들보다 확실히 편리하게 느껴지네요. 물리 인터페이스를 보면 일단 알파9 시리즈에 있던 본체 상단 왼쪽에 연사와 포커스 설정 다이얼이 알파1에도 있고요. 유선 단자들도 풀사이즈 HDMI 단자에 유선을 낸 단자까지 있습니다. 물리 인터페이스가 스틸 사진과 동영상 촬영 양쪽으로 풀옵션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역시 만능 플래그십답네요. 한편으로 LCD는 알파7 S3 같은 스위블 LCD가 아니라 여전히 예전 바디들하고 똑같은 틸트 LCD인데요. 알파1이 동영상 촬영 기능이 아무리 빵빵해도 일단은 스틸 사진 촬영이 주력인 바디라는 걸 잘 보여주죠. 심지어 뷰파인더도 240프레임까지 돼서 거의 광학식 뷰파인더 수준으로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50금 렌즈 스펙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존에 있던 50mm f1.4 자이스보다 조리개가 더 밝아지면서도 화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 차이는 MTF 차트에서도 잘 드러나죠. 쉽게 말해서 자이스보다 배경이 더 잘 날아가면서도 선예도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야말로 소니 풀프레임 바디용 카페 렌즈 종결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도 휴대성은 50금하고 자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하고 길이가 똑같죠. 필터 구경도 똑같은 72mm입니다. 물론 실제 대물 렌즈 크기는 조리개 차이만큼 50금이 더 크네요. 한편으로는 50mm 렌즈 치고는 둘 다 상당히 큰 편이긴 하죠. 휴대성을 다른 렌즈하고 비교하면 조리개 F4짜리 24105G 렌즈하고 비슷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알파1의 50급을 마운트해서 인물 사진을 최대 개방으로 쭉 찍어봤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카메라가 사진을 다 만들어주네요. 소프트 하이키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로우로 보정할 것도 없이 환상적인 인물 사진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 전용 프로파일인 포트레이트하고 비교해봐도 차이가 넘사벽이죠.
하나 재밌는 점은 로우로 찍어서 JPG로 내보낸 파일하고 바디 자체에서 JPG로 저장된 파일하고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프로파일이라도 바디에서 JPG로 바로 저장한 쪽이 소프트 하이킥 느낌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일상이나 여행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다면 굳이 로우로 찍을 것도 없이 JPG로만 찍어도 충분해 보이네요. 인물 사진은 보통 얼굴이 밝아 보이게 노출을 올려서 찍는 게 기본인데요. 소프트 하이키로 촬영할 때는 노출을 낮춰서 찍어보면 또 다른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하이키 설정으로 인물을 찍을 때는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노출을 시도하기도 좋네요. 50급 렌즈의 배경 날림 수준은 바스트샷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쓰는 카페 렌즈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죠. 최대 개방에서 마주 앉아 찍으면 얼굴을 중심으로 평면 사진에서 거리감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거리가 멀어질 때는 미들샷 정도까지는 배경이 충분히 부드럽게 잘 정리되는 느낌이고요. 피사체를 또렷하게 잡으면서 주변 배경이 부드럽게 흐려지는 느낌이 사실적이면서도 화사하네요. 이렇게 현장감이 있으면서도 배경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은 여행 다닐 때 특히 좋습니다. 50mm f1.4 자이스 렌즈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은근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조리개 최대 개방의 차이가 나는 만큼 배경 날림의 정도가 다르죠. 보케나 배경 정리가 자이스보다 50금이 확실히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맞은 곳을 1:1 크롭해 보니까 최대 개방에서 선회도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알파 1 정도 되는 고화소 바디라면 체감이 안 될 수가 없는 차이입니다. 원래 50mm 자이스도 좋은 렌즈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50금이 정말 잘 나온 렌즈구나 싶네요. 50mm 자이스는 거의 4년 전에 나온 렌즈라서 아무래도 고화소 바디하고 같이 쓰기엔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화질 외적으로 오토포커스 차이도 꽤 크더라고요. 50mm 자이스는 상대적으로 AF 속도가 느리고 소음도 좀 있는데요. 50금은 AF가 조용한 데다가 빠르기까지 합니다. 필드 촬영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꿀 가치가 충분해 보이네요. 알파1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들도 테스트해 봤는데요. 일단 알파1은 기계식 셔터 모드가 풀 기계식이 아니라서 전자선막이 항상 적용됩니다. 그래서 밝은 렌즈를 쓰면 보케 잘림이 좀 있는데요. 최대 셔터 스피드인 8000분의 1초에선 f2.5부터 보케 잘림이 보입니다. 조리기 f1.2에선 3200분의 1초부터 보케 잘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보케 잘림이 신경 쓰이면 그냥 풀 전자식 셔터로 쓰면 됩니다. 전자식 셔터 모드에서는 조리개나 셔터에 상관없이 보케 잘림이 전혀 없고요. 알파1은 전자식 셔터로만 써도 플리커나 젤러 현상 같은 문제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8K 영상 화질도 간단히 테스트해 봤는데요. 일단 화면 크기 차이만 봐도 해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바로 느껴지죠. 그냥 4K 영상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화질 차이가 넘사벽입니다. 같은 사이즈로 맞춰서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8K 영상 연속 촬영도 실제로 실내에서는 1시간 넘게도 가능하고요. 알파1이 영상 촬영에 특화된 바디가 아니라도 프로 레벨에서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소니 알파1과 50금 렌즈를 인물 사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떤 용도로 써도 현존 최고 수준의 스펙이기 때문에 프로분들부터 일반 유저분들까지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초고성능 바디입니다. 소니 알파1이라는 만능 플래그십을 어떻게 쓸지는 실제 유저분들이 결정할 문제겠죠. 카메라를 쓰는 용도가 한정적인 프로분들보다는 카메라 하나로 이거저거 다 하는 일반 유저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질 것 같네요. 이상 아레제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